네, 안녕하세요. 잡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올 하반기 공채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 유형의 지원자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최악의 유형의 지원자들, 능력보다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뭐 취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입장에서 지원 자격이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면접 과정에서는 이제 입사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겠죠. 내년 취업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잡매거진 오늘 1부는요.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소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서 김태진 MC님께서 예의 바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의 바르다라는 것이 참 몸에 습관적으로 배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면접관도 이제 말로서만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몸으로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를 원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으로 말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면접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현 수석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10월 달이나 11월 달 보면 정말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취업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조용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네. 딱 앞뒀을 때, 닥쳤을 때만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열정을 보인다면 남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저희 잡매거진 CDC와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DC의 정주원입니다.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의 팁도 여러분들이 오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소연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 면접법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네. 주는 이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직무. 네, 여러 디자인 직무들이 이제 많지만 디자인 전반적인 거를 통틀어서 오늘은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임원 면접으로 집중적으로 가이드를 드릴 테고요. 사실 이 디자이너 친구들은 실무에서는 좀 강한 면모가 있어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쌓아온 스킬은 있지만 이런 면접에서 인성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질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 답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디자인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을 오늘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디자인 직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디자인 직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전공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순수 미술 쪽 있잖아요. 이제 회화과나 그러니까 동양학과, 그리고 조속과, 판학과, 그리고 공예, 그런 금속 공예 같은 이런 순수 미술 쪽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 등이 있고요. 이런 순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직무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그냥 순수 미술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힘들고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를 하면서 스킬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격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디자인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리랜서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면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이런 브랜드 디자인 쪽으로 보이고요.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나 POP, 그리고 홍보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UI, GUI, UX, BX. 즉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보이는 모바일에서 보이는 웹화면,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UI, GUI, UX를 말하고요. BX는 이 앞에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채용의 니즈가 많은 직무이기도 해요.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나 통신이나 전자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부각을 통해서 좀 많은 채용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VMD나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물 디자인 쪽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시설 디자인, 여러분들 에버랜드, 제이모직에서 이제 소속되어 네네. 있죠. 그래서 에버랜드나 이런 롯데월드나 이런 쪽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나 컬러 소재 디자인이 있는데, 이쪽은 산디과는 제품 디자인 알겠는데, 컬러 소재 디자인은 뭘까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속 공예나 이런 친구들도 디자인은 이제 할 수가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그런 외관의 컬러나 이런 소재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까 하는 디자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광고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짜는 거는 광고 기획이지만 그것을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이제 광고 디자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직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직 이제 하반기가 끝난 게 아니죠. 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랜드에서 인테리어 쪽으로 디자인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서류 발표를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KTNG에서도 디자인 채용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디자인 채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삼성이랑 CJ그룹이랑 롯데, 하나, 아모레퍼시픽, LG 상하건강, LG전자, 코롱, 샘표 등의 채용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지금 샘표는 면접을 엊그제 진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수시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면접에서 실제 출제됐던 질문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자이너는 흔히 개인 플레이, 혼자 일한다고들 하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의 의도부터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네, 디자인 업무 자체는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스타일을 창작을 해내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업무다 보니까 네. 학교를 다닐 때 과제를 수행한다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로 혼자 하죠. 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거나 팀워크를 통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가치관이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디자인은 혼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고 타 부서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잘 알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남들과 잘 융합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 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어떤 답을 하면 좋을지 모범 답안을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역시 이 질문을 보시면요. 개인 플레이를 혼자 일한다고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런 답변과 해결 방법은 협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독고다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이너는 그동안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과 애정도가 바로 디자인 결과물로 보여지므로 그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가치관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려면 이런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과 이런 상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즉 매스적인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작품이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사내 유관부서들과 함께하는 상품을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기르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모범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질문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제 답변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군요. 이렇게만 답변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똑 부러진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역시나 질문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봐야죠. 네, 저는 이제
전공 분야가 디자이너 이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저도 한번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네.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제 산업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의사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가 가치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회사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회 책임 그러면 사회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된다면은 우리는 NGO에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NGO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들 법인 뭐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를 해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회사의 좋은 비전과 미션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 회사가 수익 추구를 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고용도 창출해내고 또 사회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회 공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일조할 수 있다. 디자인으로서 일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 적을 두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사회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친구가 가치관과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만약에 다시 보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보세요. 지금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렇다면 모범 답안은 과연 또 어떻게 제시가 됐을런지 박선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그 정주원 컨설턴트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이너의 본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해서 진짜 이쪽에 맞춰서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질을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이런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외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 핵심만 전달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본 예상 답변과 좀 많이 흡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팀장님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아이디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어렵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친구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를 조직적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요. 참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본인의 그러한 생각을 파악을 하시는 건데 의도는 이런 직급 체제를 이해하고 잘 대응하는 친구인가. 솔직히 디자인 친구들은 이런 직급의 그런 체제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솔직히 그 디자인 친구 외에도 일반 그냥 인문계, 이공계 친구들도 회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준을 두었을 때 일로서만 바라보는 친구인가, 이런 사회적인 조직을 이해하면서 일과 함께해서 잘 유연하게 대처하는 친구인가, 이런 면을 판단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주원 컨설턴트가 또 답변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디자인의 특성 자체가 첫 번째는 타인의 작품 잘 만들어지는 것을 모방을 하고 그 모방을 통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뭐 기발한 컨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조금 타협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충돌이 생기면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친구는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타협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답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팀장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신입사원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여기므로 오히려 저에 대한 결과물에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결과물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로 응용해 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팀장님과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조직의 화합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의 역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역량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이거든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 조직 안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조금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해 보이고 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으며 또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의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잘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직무의 임원 면접 대비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분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꿀팁 한 가지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예상 질문들이 있을지 준비를 또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정리에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소연 대표님. 박서연 대표님이 오늘 준비하신 꿀팁은 얼마만큼 네. 달달한 꿀팁인가요? 네. 저는 이 디자인한 친구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을 가지려면은 사실 이 사람과 교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혼자서 작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라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는 또 책하고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권하고요. 좀 객관적인 사고를 길러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철학책을 좀 많이 읽어보라고 해요. 철학책? 네. 전 뜬구름 잡는 이런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좀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이기도 한데 저는 리체나 칸트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의 견해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많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면은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런 컨텐츠와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의 교감을 즉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정주현 컨설턴트가 준비한 또 꿀팁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뭐 아까 박소연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경험을 많이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경험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인간 관계를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일단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회의 이야기, 사회의 현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와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 소통에서 내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생각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뭐 디자인 쪽으로 연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대의 관심사, 시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많이 좀 듣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넘어서 또 조직 내 소속된 회사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무직위 100점 백승 디자인 직무 임원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잔명어진 계속해서요.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은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그 부품들을 만드는 일본계 기업입니다. 한국 무라타 전자인데요. 이곳의 직원들은 어떤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갑자기 회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직원들도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 앉는데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종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죄송한데요. 네. 아까 종소리가 울리던데 종소리는 무슨 종소리인가요? 아까 그 종소리는 오전 업무 시작 중인데요.
하루에 종소리가 총 4번 나는데 오전 업무 시작 중, 그다음에 점심시간 중, 오후 업무 시작 중, 그다음에 퇴근 시간 종소리가 울리는데 솔직히 처음에 학교 생활에서 종소리만 들어봤지 회사에서는 종소리를 처음 들어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지금은 업무할 때 너무 익숙하게 들리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업무할 때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고 명확하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강남에 위치한 한국 무라타 전자는 1980년에 만들어진 일본계 회사로서 전자 부품의 전문적인 판매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며 전자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본사의 일본 무라타 제작소는 전자부품 제조한 회사로 생산은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이 등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한국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일본 무라타 제작소 서울 지점에서 설립되었고 그 이후 IT 사업과 휴대폰 시장 성장하면서 저희도 동반 성장했습니다. 특히 2001년 한국무라타전자라는 법인회사로서 새롭게 출발한 후에는 휴대전화,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저희도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의 대표 제품 중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금속판 사이에 전기 유도 물질을 넣어 전기를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회로에 공급하는 전자기기 부품인데요. 아기 손톱보다 작은 이 부품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휴대전화나 가전기계 같은 그 전자 부품 회로 부분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본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LG나 삼성, 현대모비스 같은 국내 전자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위주로 하는 영업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는 영업 담당 부서와 영업 지원 부서로 크게 나뉘는데요. 영업 담당 부서는 주요 고객사인 기업별로 업무를 분담해 판매를 담당하고 영업 지원 부서는 제품이 고객에게 납품되기까지 중간 과정을 관리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기술 영업이라는 특별한 업무가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술인데요. 이 부품을 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영업 직원 중에는 공대 출신이 많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쉼터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신입사원 하늘 씨는 선배들과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신입사원으로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초반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사내 멘토링 제도란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좀 적응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멘토링은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사에 3년 이상 되신 경력분들하고 저 같은 이제 신입사원들 1대1로 매칭 시켜주셔서 사내에서 이제 일정 지원금이 나오면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밥 먹거나 영화 보거나 연극도 보고 하면서 뭐 회사 업무 외적으로 시간 가지면서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엔 사무실 안으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직원을 만나볼까요? 신입사원 태훈 씨, 그가 생각하는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상사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 마음도 편하게 일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계셔서
의사소통할 때도 일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좋은 게 겨울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밝고 상쾌한 배경의 사진들이 회사 관련 사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이랑 이제 계속 해외 워크숍을 갔었는데 해외 워크숍을 가면은 이제 물놀이도 하고 워터파크도 가고 뭐 체험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짜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나왔던 사진들이었고요. 또 뭐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 후배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진 찍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올해 어디로 가나요? 올해는 지금 세부로 가는 걸로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많이 기대되시겠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한국이 보통 겨울일 때 여름인 나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마 더 많은 그런 화합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 해외 워크숍, 교육 등 한국 무라타전자의 복지는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 때문인지 급여 외에도 근로의 질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추세를 반영하듯 탄탄한 복지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의가 한창인데요. 지금 모두 일본어를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아니, 일상적인 대화도 힘든데 업무를 일본어로 하다니 대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상황에서 일본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틈틈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공부를 해야 돼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학 체력 단련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본어 학원도 등록하고, 또 영어를 쓸 일이 많아서 영어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침에 교육이 있거든요. 영어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걸로도 많이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 영어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회사 맞네요. 그럼 외국어를 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 근무할 수 없나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본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어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 일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했었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단은 인성입니다. 그 인성이 좋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부품에 대한 전문 지식, 이공계적인 지식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라든지 정보통신 관련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면 더더욱 더 그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본사 그 무라타에서 4가지 행동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객 중심의 사고, 그 다음에 현장 위주의 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도전 정신, 4번째가 그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무라타도 일본 무라타와 마찬가지로 그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라타전자는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더 넓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헬스케어, 환경 부분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장 영역을 다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는 원래 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벤처 핵심은 도전 전심이죠. 기업을 운영하든 취업을 하든 혹은 인쇄에서 무엇을 하든 도전하려는 전심을 없으면 새롭게 영역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다고 두드러뜨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일이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 전심을 잊지 마십시오.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전자기기 속 부품을 파는 회사. 직원들에게 정직한 복지를 제공하고 직원 모두를 어학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회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치열하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글로벌 회사 한국 무라타전자가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글로벌 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이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멸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